안녕하십니까. 이 보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가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어, 코이카 ODA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이카 ODA 단원으로 여러분들이 NGO나 NPO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어, 코이카 활동과 앞으로 해외 국제기구, 이 NGO, NPO에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교부에서 이 ODA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크게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이 외교부의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은 코이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 에이전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명칭은 한국 국제 교류 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상원조라고 그래서 이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무상 원조 사업을 이제 코이카가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EDCF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EDCF는 저희가 차관을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EDCF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차관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자 같은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수행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업무는 유상 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이 코이카가 하는 사업은 무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Capacity Building of University in Bangladesh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이라는 사업인데요. 코이카에서 ODA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대부분이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공공 뭐 보건 정책이 되겠죠. 퍼블릭 헬스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루럴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는 뭐 농촌 개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Capacity Building of University in Bangladesh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이란 말 그대로 청년 창업, 방글라데시 청년 창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청년 창업 ODA 사업으로는 첫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850만 불 정도 규모고요. 2021년 작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ODA라는 사업은 말 그대로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OECD에도 가입을 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세계 뭐 한 10위권의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상에 한 22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선진국들은 어떤 이런 오블리게이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저희가 ODA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가 작은데요. 이 ODA라는 건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공적 개발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해서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원조를 저희가 이제 공적개발 원조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코이카에서 주로 이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방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라든가 뭐 이런 자치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좀 사업이 겹치지 않게 이제 조정을 하는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거든요.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이 ODA를 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좀 오거나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ODA 사업은 지원하는 방식이 그 원조를 받는 국가를 저희가 이제 수원국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베네피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혜택을 받는 국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여국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여국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뭐 한국하고 방글라데시 이렇게 양자 간의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지원 형태는 무상, 뭐 증여, 기술 협력, 프로젝트 원조, 또 식량 원조, 뭐 지진이라든가 뭐 해일이라든가 이런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을 뭐 소방관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나가시는 긴급 재난 구호가 있고요. 또 NGO나 NPO들이 나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상인 경우에는 이제 양호성 공공 차관을 진행을 해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저희가 또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이제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 DIP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Development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개발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코이카 CTS라는 건 이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스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럭스로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럭스로버 같은 회사는 내년하고 내후년도 2년 동안에 뭐 케냐의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코딩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럭스로봇이 이제 케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럭스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룩셈부르크의 어떤 그 초등학생 교재에 이 럭스로버 코딩 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영국이라든가 이런 코딩 교육을 유럽에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의료검진센터, 뭐 코비드-19 뭐 의료검진센터 설립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이카 CTS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거 한 해만 한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2023년부터 4년 동안 2026년까지 하는 가나의 감염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암 환자가 이제 발생률이 높습니다. 높다고 그러는데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의 조기 진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역시 코이카 CTS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코이카 사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이제 코이카에 저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협력단에 그 여러분들이 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단원으로 가시게 되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가시는 기간 동안 뭐 보통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체재비라든가 뭐 항공권 같은 경우를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는 지금 교육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케냐에 뭐 초등학교에 가서 뭐 한글을 가르치신다든가 그러면 가르치려면 이제 교재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보제를 또 지원을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방글라데시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그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서 뭘 하고 있냐면 프로덕트 마켓핏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해서 창업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링과 내가 어떤 마켓을 타겟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창업을 하려는 다카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대학생 창업을 하려는 청년 창업가들한테 프로덕트 마켓핏을 강의도 하고요. 제가 그 지금 영어로 교재도 쓰고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이 현지에서 저희도 이제 그 출장을 가서 교육도 하고요. 뭐 해커톤이라든가 부트캠프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또 뭐 강의 형식이라든가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FG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포커싱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다카대학교 교수님들, 마케팅학과 교수님들하고 뭐 경영학과 교수님들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Experience in Global Business 멘토하고 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프로덕트 마켓 핏, 또 비즈니스 모델링,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이밸류에이션과 스타트업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해외 영업,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 멘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에서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그로스 PD를 하고 있는데 엔젠바이오라는 회사는 재작년에 그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이 한국형 여성암 진단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지금은 과기부에서 AI, AR, VR,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라이더 센서, 그다음 드론, 또 AI 피부 스캐너, 로봇, 뭐 이런 업체들의 베트남 해외 진출하는 그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한 창업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바이오는 제가 엑시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국대학교에서는 제가 2010년부터 뭐 직무이해와 기업 분석, 취업 실전 전략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스 앙트레프레너십은 2007년부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카 ODA에서 프로모트 유스 앙트레프레너십의 소프트웨어 멘토를 이제 다카 대학교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 대학교가 국립대학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그 ICA 센터라고 해서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앙트레프레너십 센터에서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멘토를 하고 있고요.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제 그 외자 구매를 한 13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세마이컨덕터 기업들의 이제 저희 서브 컨트랙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했었고요. 요거는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2022년 7월 14일 날 키노트 스피커로 제가 그 제2회 글로벌 유스 서밋 2022 방글라데시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행사를 해서 제가 키노트 스피커로 강연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한 11시니까요. 시차가 3시간 정도 나니까 저는 이제 새벽 2시에 그 강의를 했는데요. 한 줌으로 한 300분 정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셨는데 끝날 때까지 거의 다 뭐 안 나가시고 다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올 3월에 그 방글라데시 다카를 가서 저희가 이제 코이카 활동을 했던 사진이고요. 왼쪽은 이제 그 방글라데시의 사립대학입니다. NSU라는 사립대학인데요. 노스사우스 유니버시티의 그 마케팅하고 국제 비즈니스 학과 교수이신 파자나 나이드 교수하고 이제 그 앞으로 저희가 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이 커리큘럼하고 실라버스를 좀 협의를 하러 제가 NSU를 가서 이 파자나 교수님하고 이제 그 회의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분이신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신데 뭐 이렇게 히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안 하신 걸 보시면 좀 굉장히 또 그런 거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신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뭐 방글라데시에서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앵커도 하시고 굉장히 그 사회활동 커리어가 많으시고 이분은 방글라데시 그 NSU에서 창업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뵈러 갔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다카 대학교의 그 IC 센터장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보시면 안경 쓰신 그 자켓 입으신 분이 센터장이시고요. 이날 이제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라시드 라흐만 교수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뭐 예전에 그 이 마이크로뱅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치타공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뭔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마이크로뱅크의 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만든 통신회사가 그라민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민폰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뭐 가장 큰 통신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GP 하우스라는 데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22년 3월에 이 엑셀러레이팅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가서 한번 그 이 다카 대학교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저희가 협의하러 가서 GP 하우스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GP 하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NSU, 노스사우스 유니버시티하고 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뭐 호텔 체인이죠. 뭐 인터컨티넨탈이나 뭐 홀리데이인을 가지고 있는 이 IHG 그룹의 총지배인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 총지배인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델리 출신이시고요. 인도에 굉장히 그 델리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방글라데시의 이제 그 총지배인으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다카 대학교, 정식 명칭은 University of Dhaka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아시겠지만 이제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을 한 나라고요. 원래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전부 이제 한 나라였는데 처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파키스탄이 생겼고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파키스탄이고요. 아니죠.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고요. 서파키스탄이 이제 현재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카 대학교는 인도 식민지 시절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를 모델로 이 국립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건물도 이제 그 옥스브리지에 있는 건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물이 다카 대학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거는 지금 101년이 됐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12월 1일 날 작년에 그 센테니얼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을 해서 저희가 그 초청을 받아서 다카 대학교를 갔었는데 작년 12월 1일 날 그 이 포토존에서 다카 대학교 코이카 포토존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 사진이 아마 이제 기념 공연을 했던 그런 사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코이카 그 ODA 예산을 지금 보시면은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그 ODA 버짓이 요청한 게 4조 5,450억이고요. 2022년 대비 5천억을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4조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4조 5,450억으로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OECD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는 국제 협력 사업을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한 국제 사회에서 한 10위권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역 수지만 놓고 보면 저희가 세계 8위입니다. 8위라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G7 국가 그 다음이 이제 G8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무역 수지 순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G7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되겠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 5천만인 국가에서 무역 수지 국가가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에 대한 의무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ODA 사업을 12개 지방자치단체와 45개 기관에서 1898개 사업이 시행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혜택을 주는 국가는 94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뭐 이렇게 해당이 되게 있고요. 국제기구하고 협력하는 기관은 쉬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제기구하고 협업을 하다 보면 그 뭐 UNDP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뭐 일본의 자이카라든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뭐 향후 커리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외연 확대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국내에서 뭐 준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해외로 나가셔가지고 코이카 단원으로 활동도 해보시고 뭐 코이카에 뭐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뭐 이렇게 티오가 많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그 허들이 높을 수가 있지만 현지에 여러분들이 그 코이카 오피스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 그 오피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디네이터를 하시면서 뭐 해외에서도 이제 근무를 해보시면서 이 ODA 사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스케줄러가 됐건 뭐 회계 담당을 하시던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맡아가지고 일을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레퍼런스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년도에 그 국가별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시아에 저희가 이제 ODA 사업을 하는 게 37.7%고요. 아프리카가 18.9%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저희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50%가 넘어가죠. 55% 정도가 되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저희가 ODA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남미가 8%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메나 지역이라고 그러죠.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이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지역, 또 CIS 지역이 4.3%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도 또 저희가 국제 ODA 사업을 하고 있는 몽골에도 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몽골의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코레일이나 뭐 이런 또 공공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분야를 내년도 ODA 사업의 분야를 보시면은요, 퍼블릭 헬스 이 보건 분야가 13.3%고요. 또 그 교통 분야가 12.2%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몽골의 철도 사업이라든가 또 뭐 인도적 지원 사업 이런 것들 11.4%고요. 또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뭐 태권도라든가 이런 뭐 교육 사업이 9.3%고요. 공공행정 분야가 8.5%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정이 뭐 전산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개도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IT라든가 이런 공공행정 이런 분야들이 또 8.5%가 되어 있고요. 또 뭐 농림수산은 뭐냐면은요, 뭐 농업에 대해서 어떤 농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비료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식량을 좀 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다라든가 뭐 물고기를 뭐 양식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다라든가 이런 농림수산 분야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낭 같은 경우는 계속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또 어떤 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사업을 또 ODA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이제 루미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섬이 한 2만 5천 개가 있는데 섬은 아시겠지만 이런 케이블을 이렇게 송전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지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전기를 쓰지 않고 램프를 켤 수 있는 LED 램프를 루미르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네시아의 ODA 사업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해가 져도 뭐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생활에 편리한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프로모트 유스 앙트레프레너십,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청년 창업에 관련된 ODA 사업도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3세대 ODA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새롭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뭐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교육을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건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니즈와 원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니즈만 만족시켜 준다고 해서 제품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마켓 핏 우리가 이제 상품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건 시장 적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장에 굉장히 정밀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라운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제품이 고도화돼서 고객을 공략을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다.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 What do people want to buy? 그러니까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가, 또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객이 힘들게 번 돈을 지갑에서 내놓을 때에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뭐 가심비, 가성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가심비와 가성비를 다 고객의 니즈와 원칙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강의를 통해서, 또 부트캠프를 통해서, 또 해커톤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또 혹은 그 방글라데시 그 다카 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한국에 또 저희가 초청을 해서 뭐 판교밸리라든가 또 여기 스타트업 기업들을 또 투어링을 할 그런 계획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라는 건 정말 명확해야 되고요. 또 이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겨라고 그러는데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건 일단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이 고객이 정말 반복 구매,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정교하게 이 솔리데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는 건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교과목과 지금 쓰고 있는 영어 교재가 4권이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은 이제 모듈 1번이 되는 거죠. 모듈 1이 되는데 첫 번째 모듈이 이 스타트업 아이디어 디벨롭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아이디에이션 디벨롭먼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개요를 설명을 하고요.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학생들하고 이제 뭐 강의 50%, 뭐 디스커션 50%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과기부에서 멘토링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 중에 룰루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ES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대의 그 가전 쇼인데 이 쇼에서 그 저희가 이노베이션 어워즈라는 그 혁신상을 주는데 뭐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뭐 해마다 이 상을 받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 4년 연속 이 이노베이션 어워즈의 그 아너리라고 그러죠. 이 수상을 한 기업은 아마 룰루랩이 처음이지 않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 AI 스킨 스캐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이제 또 학생들, 방글라데시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성장을 했던 이 엔진바이오 사례, 이제 여기는 이제 IPO까지 했고요. 엑시스를 했기 때문에 이 끝단 부분에 시리즈 B 또 이제 더 스케일업을 하려는 그런 앙트레프레너들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또 스타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기부에서 멘토링하고 있는 그 우리은행의 그 인공지능 뱅커를 그 만들고 있는 회사가 라이언 로켓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학습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 사례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요건 뒤에 제가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저희가 그 왕홍이라고 그러는 중국의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스타일셀러 이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뭐 이 방향제라든가 디퓨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딥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또 3D 매핑 로봇을 하고 있는 모빌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베트남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 OKX이라고 그러고 이제 옥세라고 그러죠. 이 회사에서 이 오토바이를 이제 뭐 중고 거래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뭐 이 청년 창업가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 뭐 GIBM을 하고 있는데 이 GIBM의 그 베트남 과정 출신인 분인데 창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만 스타트업을 소개하면 또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그 로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도 이제 유니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비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비카시의 사례라든가 또 ANTT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방글라데시의 스타트업을 가지고 CEO들을 저희가 모셔서 학생들하고 이제 뭐 강연을 하던 뭐 Q&A를 하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아이디어 앤 디벨롭먼트는 거의 그 케이스 스타디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룰루랩의 그 IR 자료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r me, I would really like to do something that matches my skin and not everyone else, because we're several billion people on the earth, but there's only one me, right? I think everyone would probably say that they would like to do their skincare at home rather than spending a lot of money on these spas and treatments. Wow, I would love to use this and invite my friends to try this out. This looks amazing. 그래서 이게 이제 CES 2020의 이제 IR 자료였는데요. 이제 보셨고요. 두 번째 모듈은 그 디자인 띵킹하고 이 상품 개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하고 상품 개발은 12시간을 제가 배정을 받았고요. 뭐 그 스탠포드 디자인 띵킹 모델이 뭐 디스쿨 뭐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뭐 참여형 수업으로 될 것 같아요. 워크숍 위주로. 그래서 그 디자인 띵킹의 5단계, 5phase of design thinking 하고요. 디자인 띵킹 트레이닝, 그다음에 학생들이 서로의 그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평가하는 시간과 리뷰하는 시간, 그다음 이 상품 개발에 대한 시간을 해서 12시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재 한 권을 영어 교재 한 권하고 이게 12시간 수업이 이제 한 과목이 또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모듈은 이제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또 강의하고 케이스 스타디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케이스 스타디는 유기농 그 강아지 사료를 이제 하고 있는 어글어글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그 스타트업 IR데이 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이 어글어글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력이 특이한 게 이제 대학은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이런 뭐 어떤 뭐 강아지 사료에 대한 전공을 하진 않으셨어요. 경제학과를 나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강아지 사료를 해서 굉장히 좋은 사료로 지금 이 강아지 사료를 만들어서 이 노령견 견주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령견 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하고 내가 그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아지한테 잘해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 강아지 사료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구매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있는 트윈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기부에서 지금 그 창업 멘토링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라고 있는 트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사례.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직원들의 한 30% 정도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카이스트 출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대전에 있지만 한 30% 정도가 그 카이스트에서 전부 이제 로봇 센서라든가 로봇 공학이라든가 라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AR, VR에 대해서 또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요. 또 방글라데시 스타트업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파타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CEO들을 모셔서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을 12시간에 대해서 교재 한 권과 영어 교재 한 권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트윈의 IR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Hi, I'm Jin Soo Kim from Gate Investment. We mainly invest in deep technology areas such as AI,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We are lucky to get a chance to invest in Tweenie. As the e-commerce market grows, the logistic market is also increasing rapidly. The pain point of the logistic market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someone to work for in warehouse because most of warehouse sites are outside of town and people want to work in the city. Manpower shortage at the logistics center is really a serious problem. Tweenie is solving these problems. Tweenie is developing and providing autonomous robots and platforms for the movement of goods in the logistics center. The robots run without additional infrastructure, even in a very large complex indoor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operates without any errors or bumps at the crowded mart and warehouse where many people move. Tweenie robots can reduce the cost of logistics centers. One fulfillment center simulation resulted in 50% reduction in manpower and 3 times more efficient throughput. Tweenie has full-stack autonomous robot technologies, perception, status estimation, path planning, and control. It is not simply software implementation through the robot operating system called ROS, but can transform RO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reate new functions. Tweenie has many top-notch developers and researchers. It has 4 PhDs and 24 master's degrees in robotics and software. In addition to logistics, there has been a surge in need for Tweenie's indoor autonomous robots from various customers, including hotels, hospitals, and construction. In the post-COVID-19 non-contact era, we believe Tweenie will grow in one of the world's leading autonomous robot companies based on high self-driving technology. 네, 그래서 그 이제 IR을 보셨고요. 지금 이 VC가 얘기를 하기를 트위니가 지금 박사급이 4명이 있고 24명의 석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석박사가 대부분이 다 카이스트 출신이다.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네 번째 과목은 Process of Startups Establishment이고요. 12시간이 배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그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에 속해 있는 네 번째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라버스를 보시면 Understanding of Startup Process가 있고요.
역시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벨랩이라든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국대학교 학생이에요. 단국대학교 4학년인데 1학년 때 창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화장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리뷰티, 또 이분도 이제 그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에 베트남 연수생 출신이고요.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A 과정을 이제 투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스타트업 사례를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영어 교재 한 권과 12시간의 수업으로 그래서 총 제가 이 프로덕트 마켓핏의 수업은 60시간인데요. 전체 수업 시간 중에서 한 2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꽤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그 프로덕트 마케팅 드래프트를 보시면 모듈 1이 스타트업 아이디어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자인 띵킹,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세 번째가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네 번째가 프로세스 오브 스타트업 이스태블리시먼트인데 모듈 1은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강의를 하면 그 NSU의 그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드렸던 파르자나 나이드 교수님하고 좀 코티칭, 팀티칭을 좀 같이 할 생각입니다. 현지에서 하게 될 때. 그래서 학교는 저희가 다카대학교가 국립대학인데 퍼블릭인데 강의는 이제 사립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걸로 이렇게 좀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에 들어가는 AI 뱅커, 우리은행의 AI 뱅커를 하고 있는 라이언 로켓의 동영상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앵커가 CNN에서 지금 가장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앤더슨 쿠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CNN 앵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면 뭐 전 미국 뭐 U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뭐 투표를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1위를 하면 앤더슨 쿠퍼가 2위를 하고요. 앤더슨 쿠퍼가 1위를 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2위를 하는 정말 유명하신 앵커인데 한번 이분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앤더슨 쿠퍼가 아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ere is today's Lion Rocket News. Lion Rocket Company is planning on developing a virtual eye banker.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banker can not only reflect the appearance, gesture, and voice of a specific person through audio and video synthesis, but can seamlessly converse with the customer by accuratel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customer's voice without the need of a camera or a microphone. Anyone can now create news and professional content with just a laptop. This AI video synthesis technology, based on deep learning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education,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This was AI Anchor. 네, 이제 보셨고요. 실제 앤더슨 쿠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크게 시중은행 중에 이 AI 뱅커를 도입을 하고 있는 은행이 이제 라이언 로켓이 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있고요. 또 신한은행은 또 라이언 로켓하고 비슷한 회사의 스타트업이 지금 신한은행에서 AI 뱅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AI 뱅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그 교과목 중에 하나인 스타트업 아이디어 디벨롭먼트에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말씀드렸죠. 비카시가 이제 은행이 좀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좀 은행에 가서 거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 농촌 지역이 많은 방글라데시의 특성상 이 에그로 베이스드 라이블리후드 뭐 이런 농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은행에 좀 송금 뭐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FS를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바일 시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카시가 이 시장을 진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방글라데시 최초의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지금 라이언 로켓이 AI 뱅커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1996년에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방글라데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출한 지는 거의 뭐 25년 정도가 됐고요. 다카하고 치타공 이런데 방글라데시에 지금 우리은행이 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한국과 방글라데시 어떤 그 가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그은행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로컬 은행이 있는데 여기랑 또 협업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산업이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여기에서 많이 나는 게 황마라고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선박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뭐 화학섬유로 밧줄을 만들지만 이 황마를 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밧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대부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인데 뭐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송금이 되는 금액 자체가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월급을 방글라데시로 송금하는 게 굉장히 방글라데시의 주요한 외화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것들을 브라그은행하고 비카시가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카시 같은 경우는 뭐 2021년도에 뭐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천달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시리즈 C를 받았고요. 이제 시드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회사들, 뭐 이제 시리즈 A를 겨우 받은 회사들,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들이 포스트 비카시를 이제 꿈꾸면서 열심히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을 청년의 스타트업들을 프로모팅하는 게 저희가 코이카 ODA 자금 850만 불이 들어가서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세종시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있고요. 스투리브랜과 코트라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SP라는 건 이 ODA 사업을 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자 이거죠. 공유를 해서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조 한계를 극복하고 파트너십, 뭐 오너십, 역량 개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ODA 사업의 개발 효과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의 공유라는 건 국가 간 개발 경험을 상호 학습함으로써 파트너십을 더 구축하고요. UN에서 정한 이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그러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DGs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개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 UN, OECD, 세계은행 등 뭐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이카에 여러분들이 ODA 단원으로 또 코이카의 해외 오피스에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터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향후 어떤 커리어 패스는 UN이나 OECD나
또 지금 인천 송도에 들어와 있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는 GCF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유엔의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금은 독일이 자본을 대가지고 송도에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본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유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날리지 베이스드 협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는데요. 최근 참여 주체의 다변화를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민간기업,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저 하단에 보시면 KDI라고 그러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코리아엑심뱅크,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원국이 되었다가 원조를 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 ODA 사업에서 굉장히 모범생이자 이제 ODA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러 다니는 그런 국가로 굉장히 성공 사례로 저희가 꼽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 한국은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국제적 지위를 전환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실용을 중시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았던 한국의 발전 경험은 오늘날 개발도상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장, 저희가 이제 sustainability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going concer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아셋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2004년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에서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를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 이후 전 세계 89개 국가와 KSP를 통해 협력해온 우리나라는 오늘날 지식공유를 대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에 서울에서 G20 서울 서밋을 했고요. 2011년 부산 ODA 원조 총회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발협력 담론에 대한민국이 이 지식 공유, 경제개발전 경험 공유 사업 KSP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SP는 양자 정책 자문을 해서요. 협력국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협력국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그래서 국제기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코이카에서 코디네이터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국제기구와 컨설팅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요 위주의 demand driven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요. comprehensive 그다음에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 연계된 정책 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을 한다. 다음 mutual learning 상호학습이 중요하겠죠. 다음 best matches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생활 패턴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pacity to act, 공유된 지식이 실제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as is가 to be가 될 것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서 2021년 동안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을 97개 협력국과 11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남미의 22개국의 자문 건수는 318건이었고요.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은 협력국가 수는 18건이고 자문 건수는 141건이었습니다. 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협력국 수가 18건이고요. 자문 건수는 163건이었습니다. 다음 미들이스트 노스아프리카,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협력국 수가 12건에 자문 건수는 141건이었고요. 아시아는 협력국 수 19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488건에 자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 공유를 ODA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코이카 네팔 오피스입니다. 네팔 오피스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네팔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정말 뭐 버스를 타겠다 그러면 뭐 버스로도 이동이 가능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이카에서 네팔에서 ODA 사업은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퍼블릭 헬스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 사업을 네팔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그 개발 사업, 루럴 디벨롭먼트라고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팔의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그 네팔 국기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은 코이카 네팔 사무소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청년 창업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덕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도 이제 일종의 인도에서 이제 분리 독립을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저가드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토릭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동남아 가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오토릭샤의 지붕에다가 저렇게 뭘 재배를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저걸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 좀 기카다 그러죠. 기카다고 약간 좀 괴짜스럽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굉장히 이노베이션한 아이디어, 뭐 크리에이티비티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학생들, 다카대학교 학생들하고 이 저가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교재를 쓰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해커톤을 하면서 부트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부트캠프는 한 8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 8번, 해커톤 8번, 또 국내 초청 연수 뭐 한 4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장도 계속 뭐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뭐 작년 10월, 12월, 그리고 올해 2월, 3월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를 출장을 다녀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이 ODA 사업을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가드 이노베이션 하면 여러분들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비드 19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그 영국산을 맞는 게 아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인도에 이 제약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어떤 서티를 받은 데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30를 통과한 회사가 인도의 회사인 여기 나와 있는 SII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II라는 건 Serum Institute of India의 약자인데요. 세럼이라는 거는 뭐 여기 여하분들도 계시지만 세럼은 그 이 화장품에서 얘기하는 그런 화장품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너는 세럼은 못 쓰니 토너는 못 쓰니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거기 나오는 세럼인데 세럼이 왜 그 이 제약 용어가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아다시 푸나왈라라는 사람이 CEO고요. 이 회사의 그 SII의 창업자는 또 이제 다른 푸나왈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회사는 보시면 뭐 CEO는 이분 아다시 푸나왈라라는 분이 하고 있고요. 또 마케팅은 다른 푸나왈라라는 여자분이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형제인 것 같아요. 형제인지 뭐 남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SII가 지금까지 코비드 19을 이런 선진국에 공급을 한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정말 백신을 살 돈이 없는 국가에 굉장히 저렴하게 코비드 19 백신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국가 위주로 백신을 2억 5천만 개를 공급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저렴하게 코비드 19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 SII의 대단한 경쟁력인데 이런 프로모트 유스 앙트레프러너십 이런 ODA 사업을 통해서 저희 목표는 좀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ODA 사업을 통해서 코이카 뭐 이런 계약직으로 파견을 나가시게 되면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월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고요. 워싱턴 DC에 있고요. 월드뱅크하고 뭐 IBRD, IDA 같이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UN도 굉장히 이 ODA 사업을 하는 기관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UNDP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UNDP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도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UN에서 그 SDG를 이제 17가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해당하는 뭐 에너지라든가 뭐 리사이클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 경영 목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OD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가 뭐 글로벌리하게 한다 그러면 이 리저널하게 그 지역적으로 보시면 A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는데요. 아시아 개발은행은 이 본부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이 HSBC 은행의 그 회장님을 하셨던 신명호 행장님이 ADB 개발은행 그 총재도 하셨었는데 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이 ODA 사업을 할 때 ADB하고 코이카가 또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마르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대통령이 이제 필리핀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 ADB 헤드쿼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코이카가 한국국제협력단이 ODA 사업을 오거나이저를 하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이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 자이카가 이 코이카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ODA는 이제 코이카가 하고 있고 EDCF는 그 엑심뱅크에서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이카 같은 경우는 ODA하고 EDCF가 얘네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이카가 뭐 유상 사업이라든가 무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이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글라데시 다카의 그 샤잘랄 공항이 굉장히 뭐 활주로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 샤잘랄 공항 옆에다가 이제 신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짓고 있어요. 건설 부문이 짓고 있는데 이 자금을 일본의 자이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이카의 ODA 사업으로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을 짓고 있는데 그 건설은 한국의 삼성물산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SII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그 뭐 국제 기구는 아니죠. 이 파운데이션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하고 그 멜린다가 세웠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는데 이런 퍼블릭 헬스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물의 오염이 돼가지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럼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정말 물을 쓰지 않고 화장실을 좀 정화해 쓰는 것들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 컴피티션도 하고 뭐 해커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백신이라든가 퍼블릭 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ODA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하고도 일들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럽 부흥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부흥은행이 있는데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그래서 이 유럽 부흥은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원조를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코오퍼레이션을 통해서 UNDP와 뭐 ADB와 자이카와 월드뱅크와 유럽 부흥은행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또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우리가 어떤 뭐 해외 취업을 목적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비저너리가 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해외를 나가셔가지고 정말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 뭐 해외 영업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NGO, NPO, 또 ODA, EDCF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ODA라든가 EDCF 협력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2024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 컨설턴트를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수업 그 중간에 이거는 뭐 이 보강이라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이카 ODA 사업 중에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다카에서 PYE 사업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 청년 창업과 양성 사업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 엑스퍼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장 적합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맡고 있는 제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사업과 또 ODA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KSP 지식공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